자기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만 주로 소통해요. 그럼 결국 무슨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분열되게 돼요. 통계 물리학이 어떤 건지를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서로 연결돼서 상호작용하는 많은 입자로 이루어진 커다란 물리 시스템이 전체가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지를 연구하는 것, 그게 바로 통계 물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계 물리학자들이 통계를 연구의 방법으로 아주 활발히 활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통계 물리학자들이 재밌게 생각하는 현상이 바로 함께하면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얼음은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면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그 얼음을 구성하고 있는 물 분자 하나는 딱딱함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제가 살아있잖아요. 제 몸 전체는 살아있지만 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하나는 생명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작은 부분들이 많이 모여서 전체가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제가 함께하면 달라진다라는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함께하면 그럼 왜 달라질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에서 보면 점이 3개가 있는데요. 이 셋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고 맺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전체 연결망은 도대체 몇 개가 있을까? 맨 위는 아무런 연결이 없는 연결망이고요. 두 번째 줄은 셋 중에 둘만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둘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우리는 선을 3개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선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짓수가 선이 있는 거 없는 거에서 선 하나당 2가지가 있죠. 그리고 선은 3개죠. 그래서 여기서 각각의 선이 있는지 없는지 그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2의 3승이 돼서 8이 됩니다. 우리 각자가 친구가 100명씩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은 사회관계에서 한 단계면 연결되는 사람의 숫자가 100명입니다. 그죠? 친구가 100명이니까. 2단계면 우리는 몇 명에게 연결될까요? 100 곱하기 100에 대해서 2단계면 우리는 10,000명에게 연결됩니다. 당연한 거죠. 제 친구 첫 번째 친구를 통해서 100명, 그죠? 두 번째 친구를 통해서 두 번째 단계에 100명. 그렇게 100을 100번 더해야죠. 근데 사실 지금 계산이 잘못됐다는 걸 아마 눈치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친구들이 겹칩니다. 제 친구의 친구를 계산할 때 100 곱하기 100까지는 안 돼요. 왜? 제 친구의 친구 중엔 저와랑 한 단계에 연결된 친구도 많기 때문이죠.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으로 늘어나지 못해요. 미국의 사회학자인 밀그램의 한 실험에서 미국의 인구 3억이 약 6단계면 연결된다는 결론이 있었거든요. 한번 계산해 보니까 26을 6번 곱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3억이 됩니다. 그럼 미국에서의 사회관계가 전 세계로 똑같은 패턴으로 한 단계 더 진행된다면, 그러면 3억에다가 26을 한 번 더 곱하면 되죠? 78억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죠. 78억 모든 사람들은 평균 7단계면 연결된다라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자, 제가 또 연결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친구 관계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계산을 좀 같이 해보셔야 돼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질문은 뭐냐면 이 A, B, C 3명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묻냐면 당신은 친구가 몇 명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A는 뭐라고 답할까요? 선의 숫자를 세보면 7입니다. A는 제 친구는 7명입니다. 라고 답해요. B하고 C는 뭐라고 할까요? 친구가 A 1명밖에 없죠. B하고 C는 저는 친구가 1명밖에 없어요. 라고 답해요. 그럼 7, 1, 1. 세 숫자를 모아서 평균 내면 3명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약간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앞에 거랑 유심히 보셔야 돼요. 뭐가 다르냐면 앞에서는 당신은 친구가 몇 명인가요?가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두 번째 묻는 질문은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질문이 뭐냐면 당신의 친구는 친구가 몇 명인가요?가 질문입니다. 다르죠, 그죠? 첫 번째는 친구가 몇 명이냐. 지금은 당신의 친구는 친구가 몇 명이냐가 질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A는 뭐라고 할까요? A는 자기 친구 B하고 C를 보면서 제 친구는 친구가 1명입니다. 라고 답하겠죠. B하고 C가 재미있습니다. B하고 C는 뭐라고 할까요? 친구가 A밖에 없잖아요. 근데 A는 친구가 7명이죠. 그럼 당신의 친구는 친구가 몇 명이에요? 라고 B에게 물으면 A를 보면서 제 친구는 친구가 7명이네요. 라고 답해요. C도 똑같은 사람 A를 보면서
제 친구는 친구가 7명입니다. 라고 답하겠죠. 1, 7, 7. 이 세 숫자를 모아서 평균 내면 이번엔 5가 됩니다. 왜 두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모아서 평균을 내면 값이 다를까? 당연히 이런 상황에선 답이 같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3명의 친구가 있는 상황에선 당신의 친구 몇 명이에요? 라고 물어도 각자 모두 다 3명이라고 답하고요. 당신의 친구는 친구가 몇 명이냐? 라고 물어도 4명 모두 다 3명이라고 답하겠죠. 그때는 친구 관계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 관계의 역설이 어떨 때 발생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당신의 친구는 친구가 몇 명이에요? 라고 B에게 물었을 때 B도 A를 보면서 제 친구는 7명의 친구가 있어요 라고 답하고요. C도 똑같은 사람 A를 보면서 제 친구도 친구가 7명입니다 라고 답한다는 거죠. A가 평균 낼 때 2번 등장합니다. 이런 걸 이제 선택 치우침 효과라고 불러요. 마당발은 친구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 많은 마당발의 친구 각자는 똑같은 한 명인 마당발을 보면서 내 친구는 나보다 친구가 정말 많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친구 관계의 역설이 만들어지는 이유입니다. 과연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마당발이 있을까요? 우리가 맺고 있는 사회관계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의 왼쪽은 우리나라의 여성 이름 100개고요. 오른쪽에는 제가 우리나라의 남성 이름 100개를 이렇게 종이에 프린트를 했습니다. 쭉 이름을 보다가 학생이 아는 사람의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에 동그라미를 쳐달라고 부탁했어요. 놀라운 남학생을 찾았습니다. 이 남학생은 100개의 여성 이름 중에 아는 사람의 이름이 95개가 있다 라고 동그라미를 친 학생도 있고요. 이 남학생은 또 남자 이름의 숫자도 47명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남학생의 휴대폰 전화번호부 목록에는 무려 700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친구 많지 않아요. 마당발이 이 네트워크에 존재하기 때문에 친구 관계의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나보다 내 친구는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 라는 일종의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SNS 하시다가 내 친구는 나보다 친구가 정말 많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친구는 전체 SNS의 극소수일 뿐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여러분과 같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사진 보면 굉장히 멋져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제가 제 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저 사진을 1년에 몇 번 찍을까요? 제가 집에서 밥 먹는 사진은 1년에 요거 한 장 올립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김범준 교수 참 멋지게 사네 라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라면 끓여 먹는 사진은 안 올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SNS에서 친구들이 멋진 사진을 올리는 거 보고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부러우면 그 친구가 내일은 무슨 사진 올리는지 유심히 보십시오. 아마도 그 다음 날에는 사진을 안 올릴 겁니다. 왜? 집에서 삼각김밥 먹고 있으니까. 연결이 점점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온라인 그런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의견을 소통하는 채널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의견의 분열, 대립 같은 것도 점점 더 심화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SNS 공간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끼리끼리 그리고 메아리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SNS를 하실 때는 당연히 여러분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과 주로 SNS에서 소통합니다. 그게 끼리끼리 효과 혹은 동종선호 효과예요. 근데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그 커뮤니티에서 해요. 그럼 제 얘기에 영향을 받은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이 또 그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다시 듣는 거죠. 마치 메아리처럼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만 주로 소통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메아리가 반복되면서 그 그룹이 가지고 있던 의견을 점점 더 극단적으로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무슨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분열되게 돼요.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소통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저 강 건너 그 다른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되는 거죠. 왜? 그 사람들하고는 연결하지 않으니까. 이런 효과 때문에 점점 우리 사회에서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 사이의 의견이 점점 이렇게 분열이 심화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존재, 다른 사람의 의견은 나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는 것, 그런 노력이 모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더 늘어난 연결로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을 뿐더러 그 연결 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극대화되고 있는 의견의 분열도 줄이는 그런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다방면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것들이 모이면 우리 사회가 그래도 더 포근하고 그죠? 분열이 줄어든 사회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